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야 좀 살만할 것 같다. 니네 집에도 이렇게 편하게 올 수 있고. 나 오늘 자고 갈 거니? 그런 줄 알아라. 이혼하기 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항상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남편과 10년 만에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는 동안 몇 번 종지부를 찍을 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남편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 참고 또 참아줬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친정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친정 엄마의 병간호 때문이었었는데요. 남동생이 있었지만 저희 친정 엄마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기에 남동생과 올케에게 맡겨놓을 수 없었고, 그나마 친정엄마 성격 감당 가능한 제가 친정으로 들어가 엄마 수발을 들게 되죠. 군말 없이 따라 들어온 남편에게 고마웠고, 그리고 남편은 시가에서 맞이였었는데 시부모님도 아무 말씀 없으신 부분에 대해 감사하고 또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일이 생기려고 하니 여기저기에서 터져버린다고 친정엄마 병수발 한 지 1년 만에 시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게 되십니다. 평소에 소화가 안 되신다고 했었고 가슴 통증이 있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하셨었는데 그게 폐암의 증상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을 가시자 해도 싫다 거절을 하시다니 참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친정 엄마는 엄마대로 보살펴야 했고 시아버지는 또 시아버지대로 눈치 보여서 시간 내서 보살펴 드릴 수밖에 없었죠. 물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니 시어머니가 더 하시긴 했겠죠. 그런데 저도 당시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으로 바삐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 2년 정도 병원 중이셨다가 돌아가셨죠. 여기에서도 좀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긴 했었는데 제 남동생은 현재 종합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동생이 다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건 맞지만 나중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셨었거든요. 곧 돌아가실 듯 하다라는 연락을 받고 마지막 유언이라도 듣고자 부랴부랴 찾아갔는데 이미 시아버지는 숨을 거두시고 말죠. 남편도 시아버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신 뒤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리 장례식장이라든지 어디에 모셔야 할지를 다 알아놓은 상태였었는데 장례식장을 이야기하니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뭐? 거기로 한다고? 아니 땡땡 병원이 아니라? 엄마, 왜 거기로 해요? 그냥 우리 편하게 엄마 사는 동네에서 하면 되죠. 왜 거기서 해야 하는데? 아니 치료는 사돈이 다니는 그곳에서 받았잖아. 그럼 당연히 거기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동생이 다니는 병원에 모시게 되면 동생이 알아서 공지를 올릴 것이고 그럼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겠냐고. 그리고 동생이 다니는 병원이니 장례식장도 싼 값에 내어줄 텐데 왜 돈 다 들이며 자신의 동네 장례식장으로 하냐 이 말이었죠. 사돈의 장례식인데 왜 제 동생이 공지를 올리며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저런 걸 바란다는 것이 참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난색을 표하자 저를 몰아세우시더군요. 너한텐 시아버지이지 않냐고. 애들한테는 친부가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시아버지이지 않았냐고. 네, 맞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남편의 친부가 아니세요.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을 원하지 않으셨었는데 남편과 시동생을 위해 재혼을 결심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친부는 아니지만 남편과 시동생에게 친부 못지않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분이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들이 싫다고 해도 네가 그렇게 써야 한 거 아니냐? 너 사돈 돌보느라 네 시아버지 제대로 돌봤냐? 제대로 못했잖아. 그럼 마지막 도리로 특별시를 얻어서 가시는 길 많은 사람들에게 배웅받게끔 네 동생한테 미리 말을 해서 그렇게 썼어야지.
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해? 얼른 그곳으로 잡아. 그리고 사돈 어른이 돌아가신 거다. 넌 아버지가 없잖아. 그럼 우리 그 사람이 너의 아버지고 네 동생 아버지도 된다라는 거라고? 얘들이 정말 기본 매너를 모르네. 얼른 그곳으로 잡아. 나 우리 이 사람 변두리 장례식장에서 못 보낸다. 절대로 못 보내. 관을 옮겨야 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떼를 쓰셔서요. 결국 남편이 미리 지정해 놓은 그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쁘다며 당일 장례식장에 계시질 않았었죠. 그 다음 날이나 오시더라고요. 이런 난리가 있었고, 시어머니와의 일화를 이야기하자면 참 가슴이 답답하기만 한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좋았던 일들도 결국엔 제게 서운한 일이 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기 전에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엄청 좋아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직접 듣기도 했었고요. 며느리 잘 얻어서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그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사는 것 절대로 마음 쓰지 말라고 맥주 한잔 마시며 제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며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는 겁니다. 사실 그때 여행 갔을 때 방에서 네 시아버지가 속상했었었다. 왜 그런 줄 아니? 내 아들이 처가살이 하니까 네가 우리 아들을 무시해서 처가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 같다면서 얼마나 속상했었는 줄 아니? 그 다음날 기분 좋지 않았었잖아. 그건 기억하니? 어머니, 그건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셨던 거잖아요. 자꾸 비싼 물건 사셔서. 뭐? 그런 게 아니라고. 네가 오해를 하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사실 네 시아버지가 속상했었어. 이렇게 나보다 네 남편을 더 아들로 생각했던 양반이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이런 꼴이 나네. 결국엔 이런 꼴이야. 암튼 그 억지에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저 억지 사라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만 놓고 보자면 저희 엄마 제가 모시고 있으니 남편을 처가살이 하게끔 하는 건 맞으니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아니라고 해봤자 시어머니가 한번 우기시면 그게 사실이 되곤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 이후부터 저희 집에를 들락거리기 시작하셨던 거였어요. 친정 엄마 장례식장에서 일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엄마 장례식장에 오시질 않았습니다. 당신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모시지 않았던 남동생의 병원 장례식장에 저희 친정 엄마를 모셨기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결국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늙어서 오기 부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라고 했고, 친정 엄마가 돌아가셔서 정신없는 와중이었기에 기분 나쁘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모든 것이 빨리 정리되기만을 바랐고,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랐었어요. 우리 아들은 언제 퇴근하냐? 둘째 놈도 이리로 오라고 했는데 다들 아직 퇴근 전인가? 도련님이요? 그래, 둘째 놈도 이리로 오라고 했다니까. 둘째 놈은 아마 더 늦게 퇴근할 거다. 네 남편 가는 길에 퇴근 시간이 거의 되지 싶네. 데리고 오라고 해. 그리고 나 오늘도 차고 내일도 차고 월요일도 잘 생각이다. 둘째 놈도 월요일에 여기서 출근하라고 했어. 이렇게 아들들이랑 며느리랑 시간 보낼 수 있는 순간이 내게도 오다니 너무 감격스럽다. 시아버지 돌아가셔 저희 친정 엄마까지 돌아가셔 편하게 저희 집 오셔서는 시동생도 불러대곤 하셨는데 그래도 얼마간은 이해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첫째 아들과 누리지 못했던 것들 누리시라고 참아드렸었어요. 사부인이 가신 걸 마치 내가 후련히 한다고 생각하면 네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야. 김병에 효자 없다고 너도 그렇지 않니? 몸이 편해지니 한결 살만하잖아. 나 또한 우리 아들 얼굴 자주 보고 아들 집 자주 올 수 있어서 좋고. 그럼요 어머니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집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그래. 내가 늙어 그런지 그래서 마음이 약해졌는지 모르지만
암튼 당분간 여기 있으면서 우리 아들들 그리고 우리 며느리 재롱 보면서 지내야겠다. 시끄러우면 서러운 마음도 슬픈 마음도 들지 않는 법이거든. 그동안 당신 고생 많으셨듯이 제게도 고생 많았다면서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자 하시더군요. 즐기면서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명절 때 눈치 안 봐도 되지 않냐고. 갈 곳도 따로 없고 우리가 다 모이면 그게 식구들 다 모이는 자리인데 얼마나 편안하냐고. 즐기며 살자. 우리 이제 행복할 날만 남았잖아. 내가 뭐 어려운 시어머니 자리도 아니고 쉬운 시어머니 자리잖니?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니들한테 눈치 주지 않잖아. 나만큼 며느리 편하게 대해주는 시어머니가 또 어딨냐? 안 그러냐? 한참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동생이 들어옵니다. 남편보다 늦을 거라고 했는데 시동생이 먼저 들어와선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도 밥을 먹지 않았는데 배고프다는 시동생 밥을 먼저 차려주죠. 시어머니가 그리했으면 하니까. 저게 한두 번이었으면 다 이해하고 참아드리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매일 저랬습니다. 아예 같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우리끼리 재미나게 살자라는 시어머니, 그런데 그 우리에 저는 제외되고 싶더군요. 느닷없이 와선 자고 갈 테니 그런 줄 알아라 하는 분, 상 2번 차리는 게 뭐 힘든 것이냐고 보자마자 밥부터 달라는 시동생. 아, 이게 다 남편이 제대로 중재를 못해서 일어나는 일일 테고 제가 거절을 못해 일어나는 일이겠죠. 제가 남편에게 미안할 일이 분명히 있긴 했었지만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남편은 처가살이를 하는 대신 친정 엄마의 집을 받았거든요. 물론 제 명의이긴 하지만 제 명의면 남편 명의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상을 충분히 받았는데 다들 홀가분해진 듯한데 저만 다시 바빠지고 홀가분한 기분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렇게 1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저희 집에 오시고 주무시고 가시기를 반복했었는데 말씀하신 날짜에 가신 게 아니라 좀 일찍 당신의 집으로 어느 날은 가시더라고요. 명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기에 준비하실 것이 있어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아서 정리를 하러 간 거라고. 기분이 왜? 뭐 좋은 일 있으시대? 이번 명절에 여행 가자고 했거든. 해외는 좀 그렇고 제주도로. 명절 낀 그 주에 엄마 생신이잖아. 그동안엔 장모님 때문에 엄마 생신도 생략하고 했었는데 이젠 제대로 좀 해드리려고. 저희 친정 엄마 때문에 시어머니 생신을 생략했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무슨 말이냐. 항상 해드렸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했더니 진심으로 해드린 게 아니잖아. 웃을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당신 눈치 보여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생신은 아니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엄마 생신 겸 명절 겸 해서 여행 가자 했거든. 엄마 그래서 일찍 간 거야. 그러면서 지금 자신은 매우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이제야 보상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 같다고. 시어머니도 요즘 웃기만 하신다고. 이제서야 자식 노릇하는 것 같아 너무 좋다며. 앞으로 시어머니에게 좀 더 잘할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것도 좋고 주무시고 가는 것도 좋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고 다 좋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너무 불편하고 친정엄마 살아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바빠졌거든요. 여보, 당신 행복해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자주 오시게끔 할 건데 그리고 시동생도 그렇고 나는 좀 불편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거 아예 같이 사는 것 같잖아. 뭐? 아니 그게 왜?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당신 불편하다고? 당신이 불편하다고 하면 안 되지. 나야말로 몇 년을 참았는데. 처가살이 하느라 고생했고 며느리인 제가 시가에 제대로 노릇하지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못 본 척하느라 힘들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엄마만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아버지 병수발하고 자식 빼앗기고. 제대로 기본 좀 내게끔 해주자. 우리 엄마도 이제 효도 좀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나 이제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 거야. 엄마도 이런 날이 오길 기다렸었대. 당신도 이제는 부모님이라고는 우리 엄마 혼자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해. 장모님 가셨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해 죄송했다며.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말고 잘해드리라고. 엄마도 이제는 효도 받으면서 살고 싶대. 며느리 밥도 많이 많이 먹고. 제 고생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듯 하더라고요. 그냥 지 가족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신이 났더군요. 효도? 아주 다들 나를 잡았나 보네. 이날만 기다렸나 봐. 혹시 당신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니? 어머니, 우리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아들 집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시면서 오시더라. 내가 우리 엄마 장례식 때 일 잊은 줄 아나 봐. 어느 정도 참아주면 적당히 하셔야 하는 거 아니니? 나도 이날만 기다렸나 보다. 아우, 지긋지긋해. 야, 우리 이제 이혼하자. 효도는 너 혼자 하고 불쌍한 니네 엄마는 니들이 잘 보살피면서 살라고. 이것들이 정말 하나같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네. 뭐 어른처럼 행동을 했다고 효도를 하자라는 말을 해? 아직도 정신 나간 소리를 하시는 분인데. 해도 너무하더군요. 호의를 베풀면 호구라는 말이 딱 맞더군요. 저는 이혼을 했어요. 친정엄마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기회 잡은 것처럼 들락거리는 것도 그렇고 이제 효도를 하자라는 남편의 말도 그렇고 자유를 얻고 행복을 찾았다라는 그 인간들에게서 탈출해서 저도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되었네요. 모든 정황들이 제게 유리한 걸 알아챈 남편이란 놈은 합의 이혼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혼 성사하는 날 그 시어머니란 사람 저를 한참 찌려보길래 눈 깔아 아줌마. 효도는 당신 아들한테 받아. 라고 소리쳤네요. 소심한 복수였지만 저는 그날 너무 시원했습니다. 지 엄마 데리고 두 아들이 효도하며 살면 되겠네요. 그렇게 영원히 살면 될 것 같아요. 남의 집 사람한테 바라지 말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